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1-1부, 1-2부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또 색다른 겁니다. 좀 2부인데,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집과 호재 악재 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과연 고가 구간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이, 뉴스를 보고 매매한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뉴스를 활용해 가지고 뭐 3% 먹던 뭐 5% 먹던 먹고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뒤늦게 뉴스를 보고 또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다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바로 고점에서의 뉴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물량이 굉장히 많이 쥐고 있는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큰 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차익 실현을 하려면은 매도를 해야 되죠. 근데 누군가가 이걸 받아줘야지만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팔게끔 만들려면은 자꾸 매수에 누군가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좋은 뉴스, 호재에 대한 이 좋은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해야지만이 애들이 달라들게 되고, 그래야 내 물량을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청산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올라가면서도 팔기도 하고 내려가면서 팔기도 하고 꼭지에서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나오는 뉴스는 대부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는 뭐 뉴스로 돈 벌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되는 것이고, 마침 차트가 지금 오늘의 이슈를 받았던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죠. 오늘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뉴스도 이미 다 좋은 것도 나왔고, 얘네들이 들어온 단가 자체가, 평단가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격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공격 파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빠진다라고 봅니다. 빠진다라고 보는데, 뭐 당장 빠지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일 안에 왔다 갔다 쳐주면서, 위아래로 쳐주면서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아래에서 그 쳐주면서 빠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면서 빠진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급락을 한 번에 시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것처럼 만들었다 빼고, 갈 것처럼 만들었다 빼고, 이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얼마 전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정확하 여기 자리에서 터는 자리가 여기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그 다음날 올라갔다고, 자기 말이 맞네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뭐 끝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량 정리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잘 듣고 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것도 뉴스적인 관점에서 AB 프로바이오는 AB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인 자체를 이 1600원에서 1700원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는 요 라인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뉴스가 붙어서 갔는데,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여기서 또 붙어버렸어요. 뉴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더 이상 더 좋은 뉴스가 나오려면 바로 연타로 쏟아질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일주일이 됐든 한 달 후가 됐든 이후에 뉴스가 또 나올 것인가를 봤을 때는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정도에 아마 꽃을 피우지 않을까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쉬었다가 또 가긴 가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가기는 또 가는데 당분간 쉬었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눌림의 자리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승기를 잡고 끌고 갔던 엔투텍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은 상당 부분 물량 정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장 자체가 바뀌었냐라는 문제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금에 대한 이동, 테마에 대한 이동,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동도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힘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B 같은 경우도 조금 쉬었다 가는 모습을 그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저가 구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가 구간에 있는 요런 자리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뭐 좋은 내용도 안 좋게 생각해야 돼요. 재료 노출 관점이니까. 안 좋은 내용은 당연히 안 좋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안 좋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저가 구간에 있는 것들은 안 좋은 악재의 뉴스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저가 구간에서 악재의 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호재에 대한 뉴스도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한 것인가? 왜 그러한 것인가? 우리가 개인들의 물량을, 이 개미 물량을 매집을 해서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이 개미 물량을 뺏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간 끌기 들어가는 수도 있고, 옆으로 빼면서 시간 끌기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전 줘가지고 뺏는 방법이 있고, 돈을 써서 상한가로 밀어간 다음에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악재 뉴스를 띄워서 투매를 나오게 해서 받아먹는 방법이 있고, 크게는 4개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안 될 때는 세력도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CB라든지 BW 발행, 그리고 유상증자 요런 걸로 때려버려 가지고 리피싱 잡고 평단가 확 낮춰버린 다음에 악재 띄우고 쭉 올려버리는 그런 방법도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요 뉴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도 그렇죠. 이쪽에서 악재 뉴스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분식회계부터 시작해서 니들이 진짜 뭐 지분 구조 제대로 맞춘 거 맞냐? 돈은 제대로 냈냐? 편법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법정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호재까지 붙어버리면서 주가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있죠. 이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좋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차츰차츰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뭐 매수세의 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뭐 좋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뭐 예를 설명드리고자 포커싱을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결국 저는 요점을 어떻게 찍고 싶냐면요, 이 주식 판때기는 저는 이 짜고 치는 이 고스톱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에 타짜하고 광파리하고 호구 한 명을 조져먹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결고리를 보다 보면은 재무제표도 그 공시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연결고리가 희한하게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고 CB라든지 BW 뭐 증자하고 뭐 제3자였고 가는데 알고 보니 페이퍼 컴퍼니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짜고 치는 곳도. 그런 경우도 많고 뉴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저는 좀 믿지 않아요. 특히나 호재 뉴스 같은 거는 믿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 뉴스를 활용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활용을 합니다. 제가 뉴스를 활용하는 것은 촉매제의 역할에서만 활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매집을 완전히 이루어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매집을 완료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을 이미 여기서 동그라미 공에서 많이 썼다 이거야. 돈을 써놓고 움직일 때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올리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이미 매집을 했으니까 좋은 뉴스를 발표를 시켜놓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서 주가가 가는 게 편할까요? 저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촉매제에 대한 역할로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3부도 제작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서는, 호재냐 악재냐의 뉴스를 두고 갈 때처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다가는 이미 다 늦어버려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의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뉴스가 붙었을 때 이거를 두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꼭 뉴스를 활용해야지만이, 공시를 알아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은 그냥 주가에 대한 이 흐름만 보더라도 일부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잘 한번 봐볼게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안 보이던 거래량이 발생이 되죠. 최근에 없던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봉에 대해서 기준봉이 섰을 때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얘가 요 앞에 있는 요 고점에 대해서 먹어주는 봉이 한 번은 발생을 할 것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박스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까지 박스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권에 대해서 돌파를 할 때 갭으로 돌파를 해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바로 타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고점에서 꼬리가 좀 나오면서 공격 파동이 짧게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가면서 어떠한 뉴스가 뜨는지 이 부분에서는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부분에서 호재 뉴스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경계해주면서 오히려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 이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KPM테크도 역시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매집을 했을 때 볼게요. 얘네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을까? 물론 뭐 앞그림에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배열을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는 것이고 그냥 쭉 놔둡니다. 그러다 정배열을 만드는 그런 구간이 오겠죠. 정배열을 만들려면 장기 이평선을 몇 번씩 때려줘야 됩니다. 여기 또 지금 터치하고 장기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때려주죠. 그러다가 이런 자리가 이제 정배열로 돌리는 자리가 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 뭘 판단할 수 있냐면은,
얘네들이 여기에서 들어온 이 거래량들이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작점이 어딘가를 의미 있게 보세요. 거래량이 처음 들어왔던 시작 자리. 거기에서 저가의 구간이 올라가면서 공격 파동을 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자리에서 저항대가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데가 거래량이 얼마 그렇게 크진 않죠. 인된 거 대비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심리적으로는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 요만큼의 빗금친 이만큼의 박스 라인이 심리적인 매물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 근데 요 라인 1650원 요 라인을 뚫어내면은 슈퍼맨이 돼서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일단 얘가 깨지 말아야 돼서는 기준봉을 쓰고 상한가로 장식을 했던 이 봉입니다. 그러면은 과도하게 흔들어주더라도 여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봐보겠습니다. 자, 건드리지 않고 공격 파동 친 다음에 이쪽에서 자,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출발 신호로 이제 여기서 해석은 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1600원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확신이 드는 거죠. 오히려 1600원을 넘어가면은 불타기를 해서 물량을 매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워볼게요. 넘어가면서 요 자리를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터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얘네가 유통주가 1억주인데 그 1억주가 현재 다 돌아가는 자리예요. 1억주가 다 돌아가는 자리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부터 진짜 백이 슈퍼맨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더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이 밀렸는데 제가 아까 그려놓은 선이 요 선이었어요. 이 1650원 선 여기였었고요. 거래량은 1억주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대한 파동이 이루어졌고 여기를 훼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를 보내놓은 다음에 거기를 지지 시점으로 해서 바로 상승으로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이런 빗금친 이 동그라미 빗금친 이런 경우가 오더라도 자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는 거죠. 확신이 들었을 때 더 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계속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공시를 보는 거예요. 뭐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독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보시면은 자, 공시 요 당시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BW라든지 요런 거를 아까 저 10이라든지 이런 게 떠 있죠. 보시면은 11월 달에 11월 달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언제요? 8월 달부터 봐야지. 자, 8월 달부터 봤더니 6월부터 해서 뭐 12 BW 겁나게 많이 찍어냅니다. 상장을 막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물량 나오니까 매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그려놓고 뭐 작전 뉴스니 어쩌니 그러면서 10이나 BW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를 그거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리피싱 때리고 거기에서 전환가격 조정하고 오히려 더 먹는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을 추가 주식수 이렇게 올라온 거 있죠. 얘네들을 거래 대금을 돌리면서 엑시스를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뭐 뉴스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제가 뭐 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뭐 매도로 한다, 또는 매수로 한다,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디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정확히 고점에서 팔려고는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거는 욕심인 거고, 대충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서 딱 샀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 부분부터는 뭐를 해야 됩니까? 경계하면서 차트적인 분석을 하면서 분봉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살짝 털어내는데 걔네들이 터는 자리가 어딘지, 거래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대충 요 근처에서 파는 거지, 딱 꼭지에서 파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그런 거는 없고, 그거는 주포가 알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포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이 그 주물르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걔네들도 이런 데서도 올라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올려요. 이런 데서도 상한가에서도 일부 정리를 하면서 올리지, 뭐 꼭지점에서 다 털고 그러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요만큼이 올라왔다고 봤을 때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100이라고 숫자를 지어볼게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이거 100을 다 먹냐?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서도 팔고 꼭대기에서도 팔고 내리면서도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약 70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주포가 그래요. 주포가. 근데 개미가 여기에 붙어갖고 이거를 다 먹겠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좋은 뉴스나 공시가 어떻게 터지고 거래가 어떻게 활발히 돌아가고, 그리고 분봉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체크를 하고, 그래서 대충 그 근처에서 파는 거지, 정확히 고점을 알아내는 것은 뭐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공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집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또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력이 돈을 쓰는 자리, 돈을 어디서 과연 쓸까, 이 돈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